한편 미소공동위원회에서 24시간의 여유를 달라고 한 스티커는 그 24시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일까? 스티커프는 덕수궁에서 나오는 길로 소련 영사관으로 돌아와 그 즉시로 정치장교인 카클렌케의 중자를 특별 열차편으로 평양으로 보내 치샤코프의 훈령을 받아오도록 했던 것이다. 카클렌케가 평양에 도착한 것은 그날 밤 11시였다. 카클렌케는 밤이 늦은데도 불구하고 평안남도 지사관저였던 최고 사령관의 숙소로 치샤코프를 찾아갔다. 치샤코프는 오늘 밤에도 연회가 있었는지 워트카에 취한 붉은 눈망울을 굴리면서 카클렌케의 보고를 듣는 것이었다. 그래, 미국 놈들은 끝내 반동 정당들을 공동위원회에서 축출하지 못하겠다고 뻗치던가? 그렇습니다, 카카. 반동 정당 축출은 안 된다. 그러면서 38선을 철폐하고 조선을 공동관리하에 두자. 그렇습니다, 카카. 괘씸한 놈들 같으니 할 수 없어. 양키 놈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릴 땐 대표단을 결수할 수밖에. 카카, 그렇게 될 경우엔 카클렌케 중자. 예, 카카. 조선 땅덩어리 전체를 소련에 위성국화하지 못하게 된 건 저기 유감천만이 아닐 수 없지만 북반부만이라도 우리 소련에 위성국화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위대한 스탈린 대원수각화의 승리를 아니할 수 없는 게야. 그렇다면 곧 다시 서울로 가서 대표단을 철수하도록 할까요, 카카? 아니지. 네? 스티코프의 돼지한테 내 명령을 전달해. 뭐라고 전달할까요, 카카? 브라운 같은 놈을 상대하고 있지 말고 돼지가 직접 하지란 키다리를 만나서 강력히 요구해보면 될 게 아니야. 반동 정당들을 축출하지 않는 한 소미 공동위원회는 결렬시킬 수밖에 없다고 이쪽에서 먼저 엄포를 놓도록 하란 말이야. 그래야 소미 공동위원회의 결렬의 책임은 미국한테 있다고 국제 여론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돌아갈 게 아니야. 철수는 그 다음이. 알겠습니다, 카카. 그럼 지금 곧 다시 서울로 직행해서 하지를 만나서 강력하게 우리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에 대표단을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소련 대표단의 카클렌케 중자가 평양에 가서 치샤코프 사령관의 훈령을 받아가지고 서울로 돌아온 바로 그날 아침 10시, 스티코프는 반도 호텔로 하지를 찾아갔다. 하지와 스티코프의 통역은 하지의 전속보관인 버치 중이가 맡아 했다. 카카, 그토록 말씀드려도 모르시겠습니까? 만일 각하께서 우리의 주장을 용납하지 않을 땐 회의를 중단하고 돌아오라는 시스차코프 대장의 명령입니다. 회의를 중단하고 돌아간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린 민주주의 기본 정신에서 어긋난 짓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각하,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반대하는 정당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와 무슨 상관이란 말씀입니까? 소련의 인민민주주의라는 특수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자란 각하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참된 본질이란 내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과도 국가 장래를 의논하는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의 참된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정령, 각하께서는 반동 정당들을 소미 공동위원회에서 축출해버릴 수 없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미 공동위원회는 이것을 계기로 결렬됐다고 간주해도 좋겠습니까? 스티커프 중장 각하는 어째서 회의를 결렬되는 방향으로만 몰고 가려 하십니까? 회의란 상호 간에 이견을 조절하기 위해서 열고 있는 게 아닙니까? 어쨌든 만일 소미 공동위원회가 결렬된다면 대간 각하와 미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본관은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나하고 미국 정부의 책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각하하고
미국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스티카 부총장 각하. 부당한 요구를 제의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해서 회의를 결렬시키는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려고만 하는 소련 측엔 책임이 어떤 말씀입니까? 없습니다. 우린 오로지 국제협약에 따라 우리의 성의를 다하고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회담은 꼬박 3시간 동안이나 끌었다. 이동안 하진은 스티코프의 부당한 요구를 철회시키고 미소 공동위원회를 재개시켜볼 요량으로 무척 애를 썼으나 스티코프는 끝내 자기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었다. 두 사람의 회담은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채 무의미하게 끝나버리고 말았다. 각하, 소련 대표단에 카클레케 중자가 찾아왔습니다. 카클렌케 중자가 네, 혼자서 네. 영권을 말하든가. 소련 대표단의 결정사항을 각하께 통과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합니다. 소련 대표단의 결정사항을? 기껏해야 회의를 중단하고 철수하겠다는 얘기겠지. 들어오라 해. 네. 회의를 중단하겠다면 마음대로 하랄 수밖에. 그자들 주장에 우리가 호락호락 말려들 줄 알았나. 각하, 소관은 우리 대표단의 결정사항을 각하께 통과해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말해보시오. 어떤 통건지. 각하, 반동 정당을 소미 공동위원회에서 축출하지 않는 한 우리 대표단은 소미 공동위원회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표단은 오늘 저녁 6시 특별 열차편으로 서울을 철수, 평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카클렌케 중자. 네, 돌아가거든 기관의 상관한테 분명히 내 말을 전달하시오. 미소 공동위원회를 중단하게 된 것은 지극히 유감천만이나 부당한 요구가 용납되지 않는다 해서 회의를 중단하겠다면 회의를 중단할 도리밖에 없는 일이라고. 잘 알아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각하. 도관! 네. 네, 각하. 미스터 랭don하고 구펠로우 대령 뽀치 중에 3사람을 불러 긴급히 의논할 일이 있다고. 네. 재관들하고 의논할 일이란 다름이 아니요. 지금 막 소련 대표단의 카클렌케 중자가 와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중단하고 오늘 저녁 6시를 위해서 서울을 철수한다고 통고해 왔어. 거기에 대해서 우린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을런지 좋은 의견이 있거든 말해들 보시오. 각하,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서 말해보시오, 구펠로우 대령. 소련 대표단이 오늘 저녁 6시에 서울을 철수할 것이라고 했다면 아직도 시간은 2-3시간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들이 서울을 떠나기 전에 천수를 쳐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책임을 그들한테 미루는 성명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련 대표단이 서울을 떠나기 전에 성명을 발표하라.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소련 대표들한테 질질 끌려다니기만 하는 것 같은 인상이 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해서만은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책임을 소련 대표단한테 미루고 다시 회담이 재개될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우리 측에서 이니시어티브를 질 수 있도록 외교적 태세를 갖춰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각하, 그펠로우 대령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이 옳시다. 지금까지의 미소 공동위원회 과정을 세세히 분석 검토해 볼 때 우리 측의 잘못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오로지 소련의 극동 정책에 기인하고 있으니 만사의 책임은 의당 소련이 져야 할 줄로 압니다.
그만하면 알겠어. 그러면 재관들은 다 함께 의논해서 미소 공동위원회에 저간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회의가 결렬된 책임은 소련 측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지적하는 성명을 작성해 주시오. 그로부터 1시간 뒤 소련 대표단의 부당한 주장으로 말미암아 회의는 결렬 중단하지 아니치 못하게 되었으며 이는 오로지 소련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하지에 소련 대표단을 격렬히 비난하는 성명은 발표되었다. 한편 김구의 뒤를 따라 남한 일대의 민정 시찰에 나섰던 이승만이가 프란제스카로부터 급히 상경하라는 전보를 받은 것은 전라남도 광주에서였다. 막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환영민중대회에서 연설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자 프란제스카의 전보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프란제스카의 전보를 받은 이승만은 부랴부랴 여장을 꾸려 비행기 편으로 서울로 올라왔다. 프란제스카가 무슨 급한이라도 나서 그런 전보를 친 게 아닌가 몹시 놀랐기 때문이다. 아니, 마미, 고생이 많으셨죠, 파파? 마미, 당신이 병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까? 병이요? 갑자기 병은 무슨 병이에요? 난도 갑자기 급히 상경하라는 전보를 줬기에 놀라서 달려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미가 중한 병이라도 나서 그런 전보를 친 게 아닌가 해서. 미안합니다, 파파. 사실은 그펠로 대장이 급히 올라오시도록 전보를 치라 하시기에. 그펠로 대령? 네. 벌써 오늘 2번째 찾아와서 파파한테 무슨 연락이 없었느냐면서 지금 응접실에서 얘기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요? 자, 어서 올라가셔서 목욕부터 하십시오. 벌써부터 목욕물을 데워놓고 파파 올라오시기만을 거대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마미가 제일이구만. 우선 제가 박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나서 말씀을 올려야겠습니다. 나한테 양해를? 네. 어떤 양해 말씀입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조선 주둔군 최고사령관의 특별 정치 고문으로서가 아니라 박사님의 다정한 친구로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것 말씀입니다. 미스터 그펠로우? 네. 미스터 그펠로우가 하지 장군의 특별 정치 고문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다정한 친구입니다. 내가 한국 정부의 대표가 아니요 자연인인 이상에는 미스터 그펠로우와 나와의 대화는 사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양해니 뭐니 구할 거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긴 합니다마는 제 이치가 이치인 만큼 미스터 그펠로우가 무슨 말을 하든 사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그것을 일체 외부에 공표 안 할 테니까 안심하시고 의견을 말씀해 보시오. 네. 박사님으로서는 어떤 결단의 시기가 왔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결단의 시기가? 네. 구체적으로 말해 줄 수 없겠습니까? 그게 좀... 왜 주저하십니까? 제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역시 생각해보니 제 위치가 이치인 만큼 미스터 그펠로우, 나 미스터 그펠로우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미스터 그펠로우가 하는 얘기는
어디까지나 사적인 의견인 것으로 일체 외부에 공표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니, 마담께서 선수. 대령님, 이건 한국 특산인 인삼이라는 걸 대른 차입니다. 한국 사람은 인삼의 수명장수는 영양이라고 여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랍니다. 고맙습니다, 마담. 그런 소중한 차를 저한테 주셔서. 그럼 천천히 말씀하세요. 네. 차 드시오. 네. 우리 이맘인 이 인삼으로 데린 잔 귀한 손님이 아니면 안 내놓는답니다. 그러시다면 더욱 영광이 옳습니다. 박사님, 언젠가 박사님은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외국 기자한테 말씀하신 일이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박사님의 구상을 실천에 옮길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게 아닌가 전 생각합니다. 동감입니다. 하나 미스터 고펠로의 그러한 의견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물론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어 중단됐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이미 북조선에선 소련 군정 당국자들에 의해서 북조선의 임시인민위원회라는 임시정부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미소 공동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어 임시정부를 세우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북조선에 세워진 임시정부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쪽에서도 서둘러 정부를 세워놓고 나중에 다시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돼서 임시정부를 세울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할 때는 남북한의 두 임시정부를 합치는 방향으로 사태를 이끌어 나가야 할 줄 압니다. 내가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미스터 고펠로우, 하지 장군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글쎄요. 나는 하지 장군은 그러한 구상에 대해서 반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나는 먼저 하지 장군의 의사부터 알고 싶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는 결렬됐으니 미 군정으로서는 앞으로 한국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니 미스터 고펠로우하고 나하고는 친구인 것입니다. 우린 언제든지 기탄 없이 의견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지 장군의 의사가 어떤지 그것부터 타진을 해보고 우리 다시 의견을 나누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럼. 그럼 나 지금 곧 하지 장군을 만나고 싶습니다.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네, 모시고 가겠습니다. 급벨로 대령의 안내를 받아 사령관실로 들어온 이승만을 본 하지의 마음은 적지 않이 불쾌했다. 저 늙은이가 또 무슨 귀찮은 말을 하려는 건지 짜증부터가 앞섰다. 그러한 하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승만은 마치 자식을 훈계하려는 어버이와 같은 자세로 입을 여는 것이었다. 이번 미소 공동위원회를 여는 동안 장군의 수고가 참 많았는데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중단되게 된 건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장군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뭘 말씀입니까? 미소 공동위원회가 그 꼴로 중단됐으니 장군께서는 앞으로 한국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작정이냐 그 말씀입니다. 새삼스럽게 뭘 어떻게 한다는 것도 있습니까? 그러면은 무한정 한국을 미 군정 지하에 두겠다는 말씀입니까? 닥터리, 미국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입각해서 조선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정책이 옳시다. 우리가 미소 공동위원회를 성공시키지 못하고 불행하게도 중단시켰다 하나 본관은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재개시키는 게 본관에 맡은 바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미소 공동위원회를 재개시켰을 경우에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할 땐 그때는 장군은 어떻게 하려 합니까? 닥터리, 그 뒤의 일까지 미리 꼭 알아두셔야 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자주 독립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한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짓지 못하고 남들이 우리 운명을 결정지으려 하고 있는데 살리겠다고 한들 죽이겠다고 하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가만히 입 다물고 있기만 하라는 말씀입니까? 닥터리께서 그토록 절박감을 느끼고 꼭 미래의 일까지 아셔야겠다니 미 국무성의 극동 정책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럼 뭐야 장군은? 그렇다면 장군은 미 국무성 극동 정책가들의 허수아비란 말씀입니까? 닥터리, 나는 군인입니다. 전쟁 중일 땐 현지 사령관의 자유재량에 의해서 전략을 세울 수 있지만 일단 전쟁이 끝난 뒤에 점령지구에 대한 정책상의 문제는 문관들이 세우게 돼 있다는 사실을 닥터리는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난 문관들이 세운 정책에 충실히 따르면 그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장군하고 얘기해 본데야 무의미한 일이로구만. 그렇습니다. 정책상의 문제는 나하고 얘기해봐야 무의미할 뿐입니다. 좋아요. 나로서도 허수아비하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덜 것만큼도 없는 일이고. 닥터리, 말씀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 장군은 미 국무성 극동 정책가들의 허수아비라는 걸 자인하고서 무슨 소리? 참, 그리고 아마도 장군은 미소 공동위원회가 중단되게 된 경과를 미 국무성에 보고해야 될 줄로 아는데 국무성에 보고를 할 때 분명히 내 의견을 참작해서 보고하시오. 공산주의자들하고 책상에 마주 앉아 의논을 한다는 것은 시간하고 정력의 낭비일 뿐 백해 무익한 짓이라고 말이야. 닥터리, 내 군복을 벗어서 닥터리께 드릴까요? 닥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말할 수 있도록. 장군, 내가 미국 대통령이 되기를 바랄전정 일개 육군 중장의 계급장을 달고
점령지구에 종독이 되기를 바라기삭 싶습니까? 뭐라고요? 그러면 내가 조선의 총독이 되기를 바라고 있단 말씀입니까? 종독이 되기를 바라고 있을 정도가 아닙니다. 아니라면? 장군은 마치 한국 총독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젖어 있어. 닥터리! 사사건건 닥터리는 본관을 모욕주려고 만드니 왜? 무엇이 어쨌다고 날 모욕주려고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어쨌다? 내 말이 모욕으로 들렸거든. 먼저 한국 총독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버리면 되는 게야. 이승만이 사령관실을 물러가자 마침내 하지의 노여움은 폭발하고야 말았다. 될 나오대야. 네, 각하. 뭐 때문에 저런 늙은이를 나한테 데리고 오는 거야? 본관이 언제 저런 늙은이를 만나보자고 했어? 각하가 아니야. 이승만이라는 자의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려. 네 합중국 육군 중장을 뭘로 알고 있기에 된 소리 안 된 소리 함부로 짓거리는 거야. 각하, 이승만 박사는 조선민중의 지도자가 아닙니까? 조선민중의 지도자의 의견을 무시하고야 어찌 우리 미군의 조선 점령 정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단 말씀입니까? 이씨야! 누가 이승만 씨를 조선민중의 지도자라고 했어? 그건 각하께서 미군 환영대의 석상에서 백기심 당하지 않았어! 이승만 씨는 마치 조선이 독립을 하게 되기라도 하면은 지가 대통령이라도 될 것 같아서 오만하게 굴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야. 본관이 이승만 씨가 대통령이 되도록 내버려 둘상 싶어? 본관이 조선 주둔군 사령관으로 있는 한 이승만 씨는 대통령이 되기는 걸렸다는 걸 알아두라고 해. 미스터 랭건. 네, 각하. 비관. 곧 좀 지샤커프 대장한테 보낼 본관의 친서 초안을 초안해 주시오. 미소 공동위원회를 즉시 제기하잔다고. 네, 곧 초안을 잡아 올리겠습니다. 이승만이란 자가 날더러 조선 총독이 된 것 같은 기분이라고. 지가 나를 보기를 그렇게 본다면 아주 아찔해지도록 본을 보여줄 테니까 두고 보라지. 자, 선생님. 왜? 여운영 씨가 이민당을 탈당했습니다. 여운영이가 인민당을 탈당했다고? 네. 이 신문에 났습니다. 여운영 씨 동생인 여운홍 씨가 형과의 의견 충돌로 이민당을 탈당하고 급진 사회민주당을 조직할 모양인데 뒤따라 여운영 씨도 이민당을 탈당했답니다. 그 사람 인민당을 탈당했던 새 정당을 만들었던 나흠이 없어.